예, 2부 호루라기 TV의 휘슬 스토리 정희채님 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저는 공익 제보자에게 가장 큰 보람은 내가 제보를 해서 상황이 바뀌고 뭐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. 어떻게 보면 꼭 군산뿐만 아니고 다른 그렇죠. 동물보호소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.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거예요. 저희들의 지난 스토리는 아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측하시기도 하고요. 근데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변화에 네. 대한, 사실은 또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는 크게 안 변할 줄 알았어요. 이종호 소장도 별 타격이 없을 거고 군산시 보호소도 별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어요. 다만 그러고도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민도라고 봐요. 네.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한 번쯤 뒤돌아보고 내가 후원하는 이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지 네.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걸 체크할 수 있는, 그걸 돌아보면 자꾸 의문이 생기고 하면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. 그렇죠. 감시하는 길이 있어야죠. 그런 게 제일 컸고, 모든 시보소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 사례들 보면 뭐 시보소에서 아이들 안락사 시켜서 그걸 또 사료로 만들어서 팔던 일도 있었잖아요. 저는 몰랐어요. 네,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. 있었어요. 어디라고 제가 말은 네. 못하겠는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봐요. 그 정도 수준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 유기견 보호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. 그리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요. 아이들 어저께도 제 지인이 제가 있는 지역의 어떤 시보호소를 갔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리셔서 찾으러 갔어요. 근데 갔더니 다행히 찾으셨는데 정말 예쁘고 불쌍한 아이가 있어서 나 쟤 입양 좀 하고 싶다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요. 그거 사실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입양 조건이 되면은 입양을 시켜야 되거든요. 네. 안 된다는 하는 근거가 뭔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저거 분명히 저거 얻다가 돈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. 스스로 이 시보호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. 제가 따로 이렇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도 동물보호소나 동물 관련된 기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많으시죠. 진짜 마음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분들께 이 사실 군산 유기동물보호소 소식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폭로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 동물보호를 굉장히 많이 뜻을 두시고 기부하고 이런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.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방법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, 이제는. 네. 근데 후원금 내역서를 얼마큼 자주 내놓느냐, 네. 그리고 그거를 공고 형태나 공공장소에 자신 있게 노출시키는 팀, 네. 언제든지 나 좀 보게 해주세요 했을 때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저는 기부가 네. 우선 돼야 된다고 봐요.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들은 항상 힘들어요. 항상 힘듭니다. 왜냐면 정직할수록 그 돈이 애들한테 많이 가니까. 그렇죠. 근데 그걸 또 속이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.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또 그거 하시더라고요, 그렇게도.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단체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국가가 이런 것을 제대로 맞습니다. 관리가,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하는 거니까 그 기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 공제도 막 되고 뭐 이런 것들 맞아요.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제대로 이것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료업을 채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죠. 네. 저도 그게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. 네.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안 저도 돼요. 지금 들으면서 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빠르게 제도가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저희가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. 공익제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공익제보를 하시겠어요? 저는 합니다. 예. 저는 할 거예요. 근데 지금처럼 안 하고
더 준비된 상태에서 좀 하고 싶어요. 네. 대한민국에 있는 시보호소들 네. 지금같이 가면 안 된다고 표본이거든요. 네. 동물 그렇죠. 보호에 어떻게 보면 최전방이고 네. 표본인데 전문가가 좀 정말 전문가라는 게 애들에 대한 무슨 핸들링을 잘하는 건 전 그건 아니죠. 애정이 사랑이 일이라고 보거든요. 네. 사랑만 있으면 다 돼요. 다 됩니다. 근데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군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거든요. 제가 볼 적에. 그거부터 좀 차라리 이 동물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뭐 소장을 맡긴다든지 네. 직원을 뽑는다든지 대신에 월급을 좀 제대로 줬으면 그렇죠. 아까도 말씀 내가 편해 애들한테도 더 네. 많은 관심이 더 그렇죠. 시간을 할애할 수 네. 있거든요.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동물보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정말 선한 마음 그리고 그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좀 이용하고 이런 그 문화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낮은 임금에 그분들이 이렇게 버텨주고 계신 맞습니다.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만 내는 물론 돈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 나가고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처우에서 또 동물도 행복하고 그렇죠. 이 활동가들도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는 말씀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방송 요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요. 호루라기 TV 히스토리 5번째 이야기였는데요. 다른 때보다도 좀 더 내가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마음에 많이 와닿고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다. 마음이 따뜻해진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